안녕하세요. 리액트 세션을 맡게 된 김예은입니다. 우선 비대면도 아닌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동영상이라고 이탈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보고 과제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프론트엔드 통신과 반응형 CSS인데요. 우선 프론트엔드 통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중앙 해커톤 그리고 미드톤 이렇게까지 거쳐 오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프론트엔드 개발의 시작은 연동부터다라는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연동을 안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좋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조금 더 다음 프로젝트에 적용할 만한 지식들을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민솔님께서 비동기 처리와 API 활용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셨는데요. 민솔님께서 이제 서버와의 연결에 관한 초입을 아주 잘 갈고 닦아주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이어받아가지고 서버와 연결하는 방식들에 대해 알아보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실습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실습 준비를 하겠습니다. 폴더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놨고 프론트 세션이라는 폴더를 바탕화면에 만들고 그 안에 API 그리고 그 안에 클라이언트와 서버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만든 이유는 저희가 오늘은 직접 서버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다들 준비가 되셨다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오늘 익스프레스라는 것을 사용해서 서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다른 좋은 API도 있지만 이해를 위해서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려고 하고요. 익스프레스는 노드.j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노드.js는 브라우저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정적인 HTML을 조작해서 웹페이지를 다이나믹하게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해석은 브라우저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해석은 원래 브라우저가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브라우저에서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구글에서 V8 엔진 기반에다가 약간의 기능을 더해서 크롬을 출시를 했는데 그때 노드.js가 등장을 했습니다. 노드.js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같은 다른 환경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실행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고 익스프레스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선 노드.js가 필요하니까 노드.js가 깔려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링크 가서 꼭 설치를 해주시고 만약에 노드.js가 깔려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터미널을 여셔서 node-v 이렇게 해서 버전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웹 애플리케이션 혹은 API 서버를 구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저희가 원하는 웹서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오늘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두 가지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터미널도 두 가지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서버 폴더에서 하나는 클라이언트 폴더에서 열어주도록 할 건데 서버 폴더에서 열어주려면 cd api 서버 이런 식으로 해서 디렉토리를 타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터미널 위치는 꼭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Node.js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npm init을 넣어줍니다. 이때 나오는 건 다 엔터로 쳐주시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npm install save express로 익스프레스를 설치를 해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서버에 이런 노드 모듈스와 패키지.json이 생겼을 텐데요. 여기에다가
JS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콜백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app.js, 즉 서버가 잘 구동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복붙해서 그냥 사용해 주세요. 원래 이 원본 코드가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런 npm 설명하는 공식 문서에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조금 더 추가해서 콜백 함수를 사용해서 console.log로 서버가 잘 실행되었다면 서버 스타트가 출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그 터미널에다가 node app.js를 입력해주세요. 저희 파일이 app.js이기 때문이죠. 하시면은 서버 스타트라고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데 이게 포트 번호가 어디인지 보면은 지금 listen이라고 해서 3000번에다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로컬호스트 3000 제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헬로 월드 잘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기본 주소로 들어갔을 때 헬로 월드를 보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헬로 월드가 잘 들어온다면 성공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오늘 해볼 거는 일기장 만들기인데요. API 서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다이어리 리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이어리 리스트를 왜 만드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아이디라던가 타이틀, 그날의 타이틀이겠죠? 타이틀이라던가 컨텐트 이렇게 내용들이 있을 텐데 복붙해 올게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그냥 따로 정의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우선 이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도록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건 이 아이디가 프론트에서 직접 입력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요청을 통해서 내가 일기를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된다면 아이디 값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let id는 2라고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얘는 이따가 나중에 써먹을 테니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라고 설정한 이유는 저희가 첫 번째 값을 1로 넣었으니까 2부터 이제 업데이트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2라고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get 요청도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get 요청 같은 경우에는 얘 app. 원래 있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주소는 API 다이어리 이 주소로 접근을 해야 get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원래 이따가 저희도 response.send를 사용할 거긴 하지만 일단은 return 다이어리 리스트로 다이어리 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 get을 사용한 이유는 저희가 일기에 목록을 조회하기 위해서이고요. 포스트 요청도 한번 해볼게요. 포스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기 목록을 추가하기 위해서 사용할 거예요. 얘를 복사한 다음에 포스트로 바꿔주고 펑션 다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const title 컨텐트 이렇게 작성을 해줄 건데 왜 이렇게 작성을 하냐면요. 저희가 이따가 그 클라이언트에서 값을 보낼 때 바디 안에다가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바디에 있는 리퀘스트를 읽어올 때 타이틀과 컨텐트라는 이 두 가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구조분해 할당으로 해서 넣어주었는데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서버 내용이 주가 아니니까 일단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디에다가 값이 담겨져 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백엔드, 즉 서버에서 이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디 파서가 필요합니다. 바디의 내용을 읽는다는 뜻이겠죠? 얘는 공식 문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바디 파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제일 위 여기 네 번째 줄부터 저장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 헬로 월드 여기 get도 get 함수도 좀 마무리를 다시 지어볼게요. 원래는 얘를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한 번에 결과물로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response json 다이어리 리스트 다이어리 리스트를 제이슨으로 바꿔서 전달을 해준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포스트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다이어리 리스트에다가 푸시 메서드를 사용을 할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기 목록을 추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요청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포스트 요청을 보냈을 때 이 다이어리 리스트에다가 추가 이런 식으로 추가 얘는 자동 업데이트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푸시 메서드를 사용을 한 거고요. 푸시 메서드 안에는 id는 플러스 플러스 해서 점점 증가하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값이 2였는데 얘부터 3, 4, 5, 6 증가하도록 작성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입력을 해주고 컨텐츠도 바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값이 잘 수행이 됐다 하면은 리스폰스 샌드로 해서 석세스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해주고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들어가서 API 다이어리 들어가시면 지금 cannot get 이렇게 뜰 수 있는데 그때는 지금 서버 터미널로 들어오셔서 다시 실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값이 잘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포스트맨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포스트맨을 잠깐 열어볼게요. 포스트맨에다가 주소를 넣어주고 네, 이건 제가 넣었던 거서 포스트를 넣어줄게요. 바디 안에다가는 제가 맛있는 삼겹살 이런 걸 예전에 해봤었는데 테스트 하려고 했었는데 얘를 타이틀과 컨텐트의 내용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보내면 석세스 잘 보내졌다고 뜨고요. 그러면 잘 추가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get을 통해 확인해보면 네, 지금 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았고 만약에 포스트맨이 없는 분들이라면 그냥 확인만 해주세요. 포스트맨은 API 통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지금은 흐름이 끊기니까 일단 잠깐 그냥 제 것만 보시고 있는 분들은 실행해 보셔도 좋습니다. 일단 서버 설정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서버 포트를 근데 변경을 해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3000 포트에서 열려요. 클라이언트가 3000 포트에서 열리는데 만약에 서버도 3000 포트에서 열린다면 포트가 같아서 오류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4000 포트로 변경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 리슨 부분에 3000이었던 것을 4000으로 변경을 해주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변경되었으니까 다시 node.app.js를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000 포트로 들어갔을 때 잘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p.diary도 들어가 보면 잘 실행이 되죠.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서버 코드는 여기다가 저장을 해 두었고요. 리액트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프로젝트는 여기 클라이언트 디렉토리에서 실행을 할 예정이고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npx create react app diary 이거를 실행을 해줘야 하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위에서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 멈췄다가 실행을 해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클라이언트에 src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다이어리가 잘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cd 다이어리로 우선 들어갈까요? 네, 지금 잘 들어왔고요. 필요 없는 내용들은 지워보도록 할게요. app.test 필요 없고 앱
index.css 필요 없고 로고 svg 필요 없고 app.css 필요 없습니다. 지금 index.js에 보시면은 index.css 예 지워주셔야 하고요. 임포트 부분이 있으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app.js에서도 얘도 모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저장을 한 다음에 npm start를 해주시면 에러가 나네요. 로고가 디파인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안에 내용도 지워주셔야 합니다. 안에 내용은 저희가 일기장을 구현할 거니까 P로 해서 일기를 작성해 볼까요? 아니면은 다른 걸 해도 됩니다. 저는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일기를 써봅시다 라고 할게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써봅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여기다가 리스트, 어떤 리스트를 받아오고 싶냐면 저희가 일기 목록을 받아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론트엔드와 서버의 통신이 될 텐데요. 우선 이론을 먼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프론트엔드와 서버 통신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AJAX, Fetch, Axios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AJAX 같은 경우에는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의 약자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비동기 HTTP 통신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jQuery와 함께 사용해서 작성을 한다면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점으로는 jQuery를 사용해야지만 편리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좀 편리하지 않고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단점은 프로미스 기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실 jQuery 자체도 조금 오래된 개발 언어이기 때문에 AJAX는 사실상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 코드는 이렇고요.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패치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의 EX6 버전부터 들어온 내장 라이브러리입니다. 프로미스를 기반으로 한 비동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미스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적으로 다음 코드가 실행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살짝 중지시켜주고 동기적으로 동작하게끔 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들도 비동기적, 동기적 이 내용을 민솔님 파트에서 배워서 좀 아실 거라고 믿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패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API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HTTP 요청을 만들 때 유용합니다. 좀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할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으로는 내장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임포트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프로미스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루기가 좀 편리합니다. 단점으로는 얘가 최신 브라우저만 지원하기 때문에 예전 브라우저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에러가 발생했을 때 리스폰스 타임아웃이 없어서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하고요. 단점으로는 또 제이슨으로 변환해줘야 하는 그런 직렬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엑시오스에 비해서 기능이 부족한데요. 얘는 직접 코드를 구현하면서 보완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좀 귀찮다는 점 때문에 아무래도 단점이라고 적용되겠죠? 근데 사용 예시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캐치로 해서 에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따 사용해 볼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엑시오스 같은 경우에는 노드.js와 브라우저를 위한 프로미스 API를 활용하는 비동기 HTTP 통신 라이브러리입니다. 얘는 외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설치도 해야 하고 그리고 임포트도 해줘야 합니다. 엑시오스의 장점은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리스폰스 타임아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에러가 발생하면 일정 시간 이후에 딱 중지가 돼요. 에러가 발생했다고 뜨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장점이고 또한 프로미스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데이터를 다루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호환성이 뛰어나고 제이슨 외에도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 취급이 가능합니다. 제이슨뿐만 아니라 멀티파트 폼 데이터와 같은 것들을 취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용을 위해서 모듈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는 뭐 문제가 되지 않겠죠? 네. 그리고 사용 예시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비교는 제가 패치와 엑시오스 그리고 에이젝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브라우저, API 편의성, 프로미스, CSRF 이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얘는 직접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한번 직접 데이터 겟 요청을 받아볼까요? 패치를 통해서 겟 요청을 받아볼 건데요. 우선 여기 앱 안에다가 패치 하고 주소를 입력을 해볼게요. 주소는 그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붙여 넣어주시고 이 패치 같은 경우에는 then을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then은 뭐냐면 이 주소에서 어떠한 값을 가져왔다면 그렇다면 리스폰스 저는 res라고 해서 담았는데 이 변수에 담아서 JSON으로 바꿔라.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JSON으로 바꿔야 한다면. 근데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리스폰스 JSON으로 바꾼 데이터 값을 데이터에다가 담아서 console.log 데이터로 해서 찍어봐라. 콘솔 창에 데이터를 찍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하면 원래 에러가 나야 하는데 너무 잘 되네요. 왜일까요? 원래 CORS 에러가 발생이 되는데 잠깐만 껐다가 다시 해볼게요. 제가 이걸 시도를 많이 해서 그런 보면 너무 잘 되네요. 원래 잠깐 당황해서 말을 잃었는데 얘가 CORS 에러가 여러분들은 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안 났는데 CORS 에러가 저도 지금까지 테스트할 때는 계속 났었거든요. 근데 얘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강제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바로 CORS, 즉, 오리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HTTP 로컬호스트 3000 포트, 그리고 얘는 4000 포트인데요. 서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하려고 3000 포트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4000 포트와 3000 포트는 엄연히 다른 오리진이기 때문에 4000 포트에서 다른 오리진에 대한 접근을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ORS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ORS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버에 들어가셔서 잠깐 컨트롤 C로 중지를 해주시고 npm install CORS를 입력을 해주세요. 저장이 되시면 이 아래에 const CORS require CORS 얘를 적용을 해주실 건데요. 가장 위에다가 넣어주시고 app.use CORS 얘도 넣어줄게요. 아이고. 얘는 미들웨어를 추가를 해주는 거고 공식 문서를 참고를 했습니다. CORS 네, 얘를 저장을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npm start가 아니죠. node app.js를 해주면 아마 에러가 안 날 거예요. 저는 신기하게도 계속 안 나더라. 왜 안 났을까요? 저도 계속 나다가 안 나서 살짝 당황스럽긴 한데요.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리액트에서 실행해야죠. 네, 지금 값이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왜 이런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꼭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받아왔으니까 저장을 해서 화면에 띄우고 싶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저장해서 화면에 띄우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use state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use state를 써볼게요. app.js에 들어가셔서 const, 여러분은 이거 복사하셔서 쓰셔도 돼요. 저도 복사해서 쓸게요. 해서 지금 원래는 콘솔 창에다가 띄워놓고 있었는데 이제 set diary list 상태 함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도록 할게요. 저장을 해주고 실행을 하면 use state import를 안 해줬다고 하네요. import를 해주겠습니다. import use state 해주면 네, 이렇게 에러가 발생해요. 왜 에러가 발생할까요? 당연히 패치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겠죠? 잠깐 주석 처리를 해놓고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러는 무한 리렌더링 에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한 리렌더링 에러는 컴포넌트가 계속해서 다시 렌더링 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컴포넌트의 상태나 속성이 변경될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일인지 한번 저희 코드를 보면서 알아볼게요. 지금 저희 코드는 이런 순서대로 실행이 될 거예요. 1번 const diary list에 대한 상태를 선언을 하고 set diary list 함수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2번으로 패치, 이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될 텐데 패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동기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리턴이 먼저 동시에 처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턴 안에 있는 p 일기를 써봅시다가 출력이 되면 그쯤에서 패치에 있는 이 코드들이 다 실행이 될 텐데요. 쭉쭉쭉 실행이 되다가 set diary list 함수 여기에 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set diary list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리 리스트의 함수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리액트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상태값이 변경이 되면 페이지가 렌더링 됩니다. 그래서 지금 set 다이어리 리스트에서 데이터 값을 다이어리 리스트에다 넣어주다 보니까 이 상태값이 변화가 돼서 이 페이지가 초기화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부터 다시 쭉쭉쭉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발생하는 문제점은 이 과정이 무한대로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 리렌더링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람님과 배웠던 유즈 이펙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유즈 이펙트는 리액트가 돔을 렌더링한 이후에 추가로 코드를 실행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렌더링과 디펜던시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의 값이 변할 때 수행이 됩니다. 얘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유즈 이펙트 지금 임포트 된 거 확인하셨죠? 임포트 됐고 안에다가 패치 함수 넣어줄게요. 그리고 디펜던시는 그냥 빈칸으로 넣어둘게요. 왜냐하면 빈칸으로 넣어둬야 첫 번째 렌더링 됐을 때만 실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장을 해주면 네,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콘솔창 없앴으니까 콘솔이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화면을 구성해 볼 텐데 얘는 제가 미리 작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복사를 해서 여기 리턴부터 쭉 붙여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왜 저장이 안 돼가 복사가 안 돼서 한 번만 다시 시도해 볼게요. 네, 지금 잘 저장이 됐고 실행해보면 네,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안 되어가지고 에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잠깐 컨트롤 C로 나와서 npm install styled components 해서 저장을 받아주고요.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 클라이언트의 다이어리 안에서 저희 꼭 리액트 프로젝트 안에서 이거를 다운받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다가 import styled from styled components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하시고 npm start로 실행을 해주시면 네, 지금 잘 실행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잠깐 이 코드를 설명해 드릴게요. 컨테이너로 가장 큰 박스를 둘러싸고 있고 타이틀로 아까 전에 했던 p 태그 일기를 써봅시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 리스트가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받아온 값이 있다면 다이어리 리스트라는 리스트를 나열을 해줄 건데요. 다이어리 리스트 맵 함수를 사용을 해서 쭉쭉쭉 있는 값만큼 나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 아이템에는 이거를 담고 있는 div 태그가 되겠죠. 그리고 다이어리 타이틀은 오늘은 리액트 세션, 그리고 다이어리 컨텐트는 리액트는 왜 이렇게 재미있을까,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CSS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구성을 했고, 얘는 나중에 직접 보시면서 수정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데이터 요청을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UI가 필요하겠죠. 폼 안에다가 input name은 타이틀. 여러분은 복사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input name은 컨텐트. 그리고 input type은 submit, 제출하기 위해서예요. submit value는 여기 추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추가라는 텍스트가 나오겠죠? 저장을 해주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통신을 해야 되니까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에 onSubmit 얘를 안 했네요. onSubmit. 그러니까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적용되는 함수인 거겠죠? 저는 이 함수 안에다가 그 서버와 통신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를 한번 저는 복사 붙여넣기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쳐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잠깐 오타가 있는데 타이틀이 아니라 텍스트가 아니라 타이틀이고 텍스트가 아니라 컨텐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타이틀에 있는 입력된 값, 그 밸류를 가져온 타이틀이라는 변수에 담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컨텐트라는 이름에서 입력된 값을 컨텐트에다가 담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fetch 함수를 이용을 했는데 여기서 똑같이 주소를 입력을 해줬고, 얘는 직접 입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 같이 입력을 해봅시다. fetch 하고 얘 주소만 가져올게요. fetch 주소 가져오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특별히 넣어줘야 할 게 메소드예요. 아까는 get이어서 메소드를 안 넣어줬어요. 왜냐하면 get은 디폴트 값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post니까 넣어줘야 하고, body에다가는 저희가 보낼 값을 넣을 건데 그 값을 JSON으로 직렬화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다가는 저희는 id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 해놨으니까 타이틀이랑 컨텐트 이 두 가지만 넣어주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다가 받아왔으니까요. 다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리고 방금 제일 위에 작성했던 이 prevent default 같은 경우에는 저희 submit에 기본 동작이 있어요. submit을 저희가 타입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submit을 하면 post 요청을 보낸 후에 바로 get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기본 동작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prevent default를 넣어주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얘를 저장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하면 일단 안 돼요. 그리고 보시면 왜 안 될까요? 404 에러가 떴는데요. 한번 닫았다가 다시 열고 얘도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404 에러가 뜨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콘텐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404 에러가 뜨면 안 되긴 하는데 우선 한번 넣어볼까요? 헤더스에다가 콘텐트 타입. 얘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내가 제이슨의 형태로 보내겠다. 내가 보내는 데이터는 제이슨의 형태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아마도 잠깐 주석 처리를 해놓고 이게 없다면 데이터가 제대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얘가 404 에러가 뜨면 안 되는데 404 에러가 뜨니까 잠깐 해결을 해볼게요. 로컬호스트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땡땡 부분이 없어졌죠?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안녕 나는 김예은이야 하면 뭔가 에러는 안 나지만 실행이 안 돼요. 하면 아무 값도 무언가 값이 들어가긴 했는데 제대로 값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얘를 헤더스의 역할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추가하면 새로 고침했을 때 내용이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한 가지 더 수정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새로 고침을 해야만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자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유즈 이펙트에서 지금 처음에만 렌더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렌더링이 될 때 실행되는 함수가 get이에요. 그러니까 get 요청 같은 경우에는 유즈 이펙트가 실행될 때, 즉 처음 렌더링 될 때만 실행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새로 고침이 될 때만 렌더링이 됐던 거고 저희는 그거를 좀 유연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여기 on submit handle 아래에서 만약에 submit handle 포스트 처리가 잘 됐다면 then fetch 어찌고저찌고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얘를 쓰면은 너무 코드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중복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함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함수를 fetch diary라는 함수로 만들어줄 거고요. 화살표 함수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use 이펙트에다가는 이 fetch diary 함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ubmit handler에서도 then 하고 얘가 잘 실행이 되었다면 fetch diary 함수를 실행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잘 적용되었는지 볼게요. 잘 적용됐니? 추가.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거의 다 하신 거예요. 사실상 패치는 다 했습니다. 꾸미기를 해볼 건데요. 얘는 그 패치에 대한 꾸미기예요. 그 패치에 대한 꾸미기가 아니라 폼에 대한 꾸미기가 되겠죠? 이번에도 역시나 return부터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return부터 복사를 해주시고 뭔가 된 걸까요? 잘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가 이걸 다 만들어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편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네요. 폼이 들어가는지 볼까요? 안 들어갔는데 어라라. 이게 복사가 잘 안 되나 봐요. 복사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사 눌러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하면은 잘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디자인도 추가되고 얘도 텍스처 에리어로 해가지고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충분히 바꾸셔도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패치를 했는데 엑시오스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근데 엑시오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해줘야 합니다.
잠깐 컨트롤 C로 나가서 지금 보시면 클라이언트 다이어리 여기 맞죠? 여러분들도 이 디렉토리에서 npm install axios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 app.js의 가장 최상단에다가 import axios from axios를 입력을 해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선 get 메서드부터 바꿔볼게요. 여기 const 패치 다이어리가 get 메서드였던 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일단 여기 부분을 저희는 then을 쓰지 않을 거고요. 대신 아까 the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가 잘 처리되었다, 가져온 데이터가 있다면 그렇다면 어디 then re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response에 담아라 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const response 라고 해서 이 변수에다가 직접 담아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await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비동기적으로 처리가 되면은 얘 패치는 좀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데 이게 리스폰스에 다 담기기 전에 다음 코드가 실행이 된다면 만약에 리스폰스를 사용하는 코드가 있다면 그거는 에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await를 통해서 잠깐 동기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axios로 처리를 해주시고 메서드를 .get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await에 오류가 나는 이유는 async를 작성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set diary list에다가 response 데이터를 담아주시면 됩니다. post 메서드도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post 네 여기죠. 여기는 axios.post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메서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헤더스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body에 json.stringify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xios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들을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저희도 편하게 얘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한번 이 안에다가 그냥 값만 넣어서 보내보도록 할게요. 타이틀이랑 컨텐트 보내던 것처럼 보내보고 좀 엔터 쳐서 구분이 쉽게 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제가 프리티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안 되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얘가 잘 됐다면 fetch 다이어리로 해서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네. 저장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엑시오스까지 모두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엑시오스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간단한 거라면 패치에서 정말 잘 사용되니까 네, 패치도 잘 사용해 주시고 엑시오스도 잘 사용해 주시고 각자 유연하게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통신 부분은 거의 끝이 났어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MSW인데요. MSW는 mock 서비스 워커라고 해서 서비스 워커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호출을 가로채는 API 모킹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즉 API인 척해서 프론트엔드 요청에 가짜 데이터를 응답을 해주는 건데요. 만약에 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백엔드의 API 개발과 프론트엔드 UI 개발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사실 그 주소를 실제로 테스트하면서 서버와의 연결을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 사용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스트 실행 시에 실제 백엔드 API 네트워크와 호출을 하는 대신에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가짜 API 서버를 구축하고 싶다면 그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엔드와 실제로 소통하는 것처럼 사용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게 어려운 상황이거나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면 이 MSW를 사용하면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MSW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정하기에는 뭐 라우터도 설정을 해야 하고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조금 보여드리려는 식으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MSW라는 것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좀 적용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우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MSW의 장점은 네트워크 단에서 이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백엔드 API와
네트워크 통신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REST API 모킹과 GraphQL API 모킹을 모두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일부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다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물 좀 마시고. 만약에 MSW를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뭐 초기 세팅이 당연히 필요하긴 합니다. 뭐 index.jsx에서 MSW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초기 그 세팅 값들을 추가를 해줘야 하긴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초기 값들이 세팅이 되어 있다 하는 상태에서 사용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의의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아왔잖아요. 이런 제이슨 객체를 받아왔는데요. 임의의 더미 데이터도 제이슨 객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받아오고 싶은 값과 키값, 밸류값 그대로를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핸들러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홈이라는 데서 사용을 하고 싶다면 이 http.get이라는 걸로 사용을 할 거고 이 주소로 접속을 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네네 이 주소로 접근을 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return http response.json 하고 홈인데 이 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저희가 저장했던 더미 데이터 이 더미 데이터를 홈이라는 걸로 불러와서 home.json 이거 보이시죠? 홈이라는 걸로 해서 불러와서 얘를 반환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페이지에서 적용을 하고 싶다면 유즈 이펙트로 해서 패치 주소는 아까 전에 이 주소로 접근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로 접근을 한다면 그렇다면 잘 접근했다면 리스폰스의 데이터 값을 담고 얘를 제이슨으로 변환을 하고 그거를 변환한 값을 데이터에 담고 set 뭐 아무 뭐 상태 변 함수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라 하는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를 통해서 이번에 미르톤을 구현을 해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보여드린 게 이런 쪽입니다. 대부분 몫라고 해서 모킹이잖아요. 그래서 몫 안에다가 폴더를 만들어 놓고 제이슨 더미 데이터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핸들러.json JS에다가 각각 다 추가를 해줍니다. 얘는 포스트 할 때 MSW, 얘는 get 할 때 MSW, 얘는 그 홈에서 get 할 때 MSW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값들이 엄청 많이 추가가 돼요. 막 뭐 할 때 뭐 할 때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게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거를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던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응형 CSS인데요. 반응형 CSS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큰 이유는 없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모바일 퍼스트로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퍼스트를 만약에 데스크탑 버전 아니면 태블릿 버전으로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반응형 CSS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웹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서 웹페이지 크기가 자동적으로 재조정되는 것이고 저희가 원하는 게 딱 그거죠.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는 이 정도의 크기로, 태블릿에서는 이 정도, 데스크탑에서는 이 정도의 크기로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반응형 웹으로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에 맞게 사이즈가 변화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만드는 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미디어 쿼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미디어 쿼리는 CSS3에 도입된 CSS 기술로 반응형 웹을 만들기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기본 동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본 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골뱅이 미디어라고 해서 이 키워드 옆에 나열된 조건이 true인 경우에만 이 CSS 속성 블록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맥스 위드
600픽셀 이내인 경우에서만 배경이 핑크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미디어 쿼리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해서 중단점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얘는 여기 공식 문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대부분 이거를 좀 활용을 해서 그 사이즈를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폰, 태블릿, 데스크탑, 뭐 이런 식으로 라지 데스크탑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5개로 나누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를 보시면 전 세계 태블릿 사용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768에서 1024의 크기의 태블릿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스타일드 컴포넌트에서 미디어 쿼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시로 타이틀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우선 얘를 저는 복사를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닫아두고 저희 타이틀 찾아갑니다. 타이틀에서 이런 식으로 미디어 올리 스크린 했을 때 올리도 올리 아니면은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잠깐 까먹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지 않고 있네요. 올리 아니면 그러니까 올리와 네. and not only 이런 식으로 해서 and 같은 경우에는 여러 미디어 특징들을 하나로 결합하고 or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쉼표로 분리된 각 목록이 개별 미디어 쿼리다 라는 것이고 not 연산자는 전체 미디어 쿼리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only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쿼리가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가 주어진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게 있고 이거는 각각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적용해서 한번 보면 뭔가 오류가 나고 있는데 npm start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350부터 글씨가 핑크색으로 변하게 해놨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350픽셀. 그래서 350픽셀이 딱 넘어가는 순간, 이 순간에 핑크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잘 확인하셨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응용을 해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만 줄여요 라는 메시지를 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넘어가서 제가 여기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적어놨거든요. 하면은 350 픽셀이 된다면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게 디스플레이 넌 속성을 적용을 해놓다가 만약에 350 픽셀 이하가 된다 하면은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속성을 적용을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줄어들면 여기 아래 그만 줄여요 라고 뜬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여기 볼 수 있습니다. 피면은 안 보이고 줄이면은 보이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잠깐 이 데이터들을 삭제하기 위해서 서버를 닫았다가 킬게요. 서버를 닫았다 키면은 저희가 처음 세팅해 놓은 값이 이 값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만 남을 거예요. 좋아요.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한번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일단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5가지 기본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목도 넣고 내용도 넣고 여기 토글을 사용할 그 체크박스를 사용하셔서 이 5가지 체크박스를 사용을 하셔서 자신의 기분을 고르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때 중복된 선택은 불가능하고요. 서버에는 mood라는 키값으로 값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앱에서도 mood가 들어오게 되겠고 포스트 받을 때도 mood의 값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app.js에서도 포스트를 보낼 때 여기서 mood를 추가해서 보내게 될 거예요. 대충의 힌트는 드려보았고요. 그리고 문자열로 보내면 지금까지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여기 티스토리에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를 만드셔도 되고요. 물론 이거는 조금 디자인적으로 추가가 되는 거고 프롭스의 사용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자인적인 욕심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을 넣어서 꾸미셔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체크박스만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작성한 날짜를 저장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나의 작성한 날짜가 자동으로 백엔드에 저장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뭐 내가 작성한 날짜라고 하면서 딱 뜨기면은 너무 좋겠죠? 네, 그리고 서버에는 date라는 키로 작성한 날짜를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date라고 보내면 되겠고 여기서도 date라고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 기본에서도 date를 추가하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좀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value의 형식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YYYMMDD 얘로 변환하는 거는 충분히 구글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내가 작성한 날짜 그러니까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날짜와 시간을 측정해 주는 것도 구글에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걔를 본인의 뜻대로 응용해서 사용하셔서 이 과제를 수행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삭제하기 버튼 만들기인데요. 삭제하기 버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까지 작성한 리스트 중에서 삭제하고 싶은 요소가 있다면 삭제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대충 구현을 해본 거고 API sub 잠시만요. cd 네. 지금 API에 들어가 있었네요. 하고 node app.js 하고 에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서 이 포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얘네는 한번 다 꺼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줍니다. 잘 실행이 됐고 클라이언트 들어가서 다이어리에서 npm 스타트 또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삭제 버튼을 만들어 봤는데요. 만약에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은입니다. 아니지 오늘 하루 행복했다. 목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적고 추가를 한다면 이렇게 추가가 잘 되죠. 그리고 삭제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네, 삭제가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여기 2라는 숫자가 띄워진 거는요. 제가 콘솔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력한 내가 입력한 이 리스트에 아이디가 출력되도록 찍어봤거든요. 얘를 삭제하면 1이 출력이 되겠죠. 추가하고 배고파 뭐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투투투 했을 때 삭제 하면은 제가 방금 전에 첫 번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었고 방금 전에 다 지운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총 5개의 값을 추가했기 때문에 5라고 출력이 되는 거예요. 다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러한 구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서버에 이거를 적용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얘는 딜리트 메서드를 사용을 해줘야 하는데,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디를 통해서 아이디의 값으로 그 리스트를 지워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어리 아이디의 값을 어떻게 접근할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형태예요. API 다이어리 아이디인데 얘 콜론은 그 서버라서 들어간 거고 그 프론트엔드에서는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다른 식으로 해서 아이디를 넣어줘야 합니다. 이 아이디 값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다른 방식으로 넣어줘야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를 하시면 진짜 다른 API 통신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데모는 아까 제가 해놨던 것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하셔서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여기 이렇게 제가 했던 것처럼 여기 리스트에도 무언가가 추가가 되게끔, 만약에 날짜가 추가가 되면 날짜, 기분이 추가가 되면 기분, 이렇게 꼭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저의 내용은 강의는 끝났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슬랙으로 여쭤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수고하셨고 오늘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과제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